1급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를 값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것처럼 그 변수에 함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함수의 내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변수에 담긴 함수를 콘솔에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함수의 내용이 보입니다. 함수의 내용이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변수에 이 함수가 담길 수 있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F2에는 아까 만들었던 2를 담아서 이번에도 콘솔에 확인을 해보면 역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미리 정의되어 있던 함수든 아니면 새로 정의하는 익명함수든 어쨌든 변수에 함수를 담을 수 있다. 이 점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1급 함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함수를 이번엔 세 번째 새로운 함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 F3이라는 함수는 인자로 함수를 받아서 리턴하면서 함수를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F3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F3에게 인자로 함수를 넘기게 될 텐데요. 이 함수에서 10을 리턴하도록 하면 이 F3을 실행하면서 익명함수인 10을 리턴하는 함수를 넣었으므로 여기에서 평가를 시키면 이 10이 이렇게 되게 되고 10이 리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F3은 변수로, 그러니까 인자로 함수를 받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인자로 넘겼느냐에 따라서 F3의 결과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F3의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일 10이 아니라 다른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준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이 F3은 함수를 받아서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1급 함수라는 개념과 순수함수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함수의 조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요. 그러니까 언제 평가해도 상관없는 순수함수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순수함수들을 값으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시점, 가장 적절한 시점마다 평가를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로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순수함수와 그리고 1급 함수의 개념을 함께 이용해서 어떤 재미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addMaker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구글에 함수형 자바스크립트나 함수형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면 아마 쉽게 보게 되는 그런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그 addMak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Maker 함수는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인데 인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즉시 리턴하고 그 함수에서 또 인자를 한번 받아서 안쪽에서 a와 b를 더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10을 add하는 함수를 만들고 add 10에 20을 넣어서 평가를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천천히 이 함수를
살펴보면은 일단 addMaker를 실행하면서 10을 넘기게 되면 여기에 10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addMaker를 실행한 이 결과는 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addMaker에서 함수를 바로 값으로 리턴했고 그 함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함수는 바로 이 add10에 들어가게 됩니다. add10도 역시 변수인데 이 변수에 함수가 들어갈 수 있음과 그 다음에 함수가 함수를 값으로 다뤄서 함수를 리턴할 수 있는 이 특징을 이용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클로저이기도 합니다. 어떤 함수가 클로저이냐면 바로 이 함수가 클로저입니다. addMaker는 a라는 값을 받아서 그 a라는 값을 알고 있는 컨텍스트에서 이 함수를 정의하면서 리턴했는데요. 이 함수가 이 스코프에서 알고 있는 이 a라는 인자를, 그러니까 a라는 값을 여기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로저, 이 함수는 a라는 값을 기억하는 함수가 되면서 클로저가 돼서 add10에 리턴되게 됩니다. addMaker가 리턴한 함수는 add10에 들어가게 되고 add10은 이 함수이고 이 함수는 a를 기억하는 클로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 20이 들어오게 되면 10 더하기 20을 하게 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addMaker는 1급 함수라는 개념과 또 클로저라는 개념이 함께 사용된 예제입니다. addMaker를 통해서는 또 다른 add 함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요. add5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add15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d5를 실행하면서 10을 줄 수도 있고 add15를 주면서 실행하면서 10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콘솔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다 해보면 15와 25가 나오게 되겠죠. addMaker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서도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것을 지탱하는 개념, 그러니까 add10을 addMaker로 만드는 것에서 이것을 지탱하는 개념에는 클로저라는 개념과 1급 함수라는 개념도 사용됐지만 이 함수가 순수 함수가 된다는 점도 이제 활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a라는 값은 변수이지만 여기에서 참조를 할 뿐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a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만 a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함수에서 a의 상태를 직접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항상 동일한 값을 가리키고 있는 a라는 값에 b를 더하는 순수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d10이라는 함수를 addMaker를 통해 만들고 나면 어느 시점에 이 add10을 평가를 하든 동일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개념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값으로 다루면서 그리고 순수 함수를 정의하면서 그리고 함수의 평가 시점이 언제이든 상관이 없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함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F4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4가 하는 일은 함수를 3개를 받고요. 인자로 함수를 다 받아서 F1을 실행한 결과에 F2를 실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F3에게 넘겨서 실행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F4는
함수들을 인자로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가시키고 어떤 로직을 만든 그런 함수인데요. F4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에는 2를 리턴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함수에서는 1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4에 여기에는 2를 리턴하는 함수를 받았으니 여기서 실행하면 여기가 2가 되겠고요. F2에서는 실행하면 1이 되겠고,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수에서는 인자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은 인자를 이렇게 곱해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F1을 실행하고 F2를 실행하도록 하면 F4는 먼저 이 함수를 평가해서 이곳을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해서 여기에서 1을 만든 다음에 3을 F3에게 넘기면 3 곱하기 3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콘솔.로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런 식의 코드 모양,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데요. 물론 이 F4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쓰일 만한 그런 함수는 아니지만 형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함수들을 인자로 받아서 그 함수가 원하는 로직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점에 평가하고 원하는 그 인자를 받아둔 함수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어떤 로직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모든 함수들은 현재 순수한 함수들입니다. 이런 순수한 함수들을 조합하고 그리고 그 순수한 함수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만들면 마지막에 어떤 출력을 한다거나 만드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는데요. 이 순수함수들을 만들고 순수함수들을 조합하는 F4 같은 함수를 통해서 함수들의 평가 시점이나 평가 방법이나 어떤 로직의 사이 안에서 평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 가면서 그 큰 로직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함수로 어떤 평가 시점을 다루게 되면 이제 유리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비동기가 일어나는 시점이나 동시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딱 특정한 함수를 진짜로 실행하는 그 시점까지 함수를 값으로 다루다가 원하는 시점에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포문을 반복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받아둔 함수를 여러 번 실행한다거나 하면서 이런 형태, 이런 코드 형태를 띠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아직 좀 실무적인 코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 다양한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